Terrific. 예,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to our weekly national 리더십 컨퍼런스 교육기금 리더십 컨퍼런스 에듀케이션 펀드가 공동 주최하는 오늘의 주간 전국 기자회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의 디렉터인 샌디 클로즈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인구조사에서 밝혀진 미국의 인종 및 민족적 다양성의 증가와 이것이 국가가 모든 그룹의 평등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경계를 다시 그리는 과정인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지주의 그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그런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미국의 22개 주 입법부가 투표권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주는 선거구 획정 대상을 미국 시민으로만 제한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의회가 선거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존 L. 루이스 투표권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발표할 저명한 연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 데이터에 대해 보고할 퓨 리서치 센터의 히스패닉 연구 책임자인 마크 휴고 로페즈가 나와 계십니다. 브레넌 센터 포 저스티스, 브레넌 정의 센터의 유리츠 루딘스키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선거 구획정 절차 위협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의 저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보고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컨퍼런스 교육기금의 정부 업무 담당 부회장인 제슬린 맥컬디께서 나오셨습니다. 존 L. 루이스 법과 다른 법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연사님 여러분, 제가 하듯이 한국어, 스페인어, 북경어로 동시 통역하는 통역사들을 위해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각 연사 발표 후에 다룰 질문을 채팅창에 입력해 주십시오. 브리핑이 끝난 후, 세 분의 브리핑이 끝난 후에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5분 전에 끝나서 우리가 충분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의 브리핑이 끝난 후 브리핑의 영상, 연사 속의 PPT 링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사회자이자 브리핑 공동 코디네이터인 수니타 수랍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수니타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샌디.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휴고 로페스가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계신데요. 가장 최근의 그 인구 조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크 감사합니다. 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예, 좋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 결과로 지난주에 발표된 데서 볼 게 많은데요. 지난주에 뭐가 발표됐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그 인종별로 또 문족별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그 결과에 또 여러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인 지역을 다루고 있고요. 주 차원의 그리고 카운티 또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동네별로 골목별로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주에서 지금
이 선거 구획정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 자료가 계속 발표될 것입니다. 또 빅스토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인종과 민족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것은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좀 보기가 어려운데 또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얼마가 멕시코계 이미 미국인지 어떤 분은 또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인지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국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first, a little bit about who we are at. 일단 그 퓨 리서치 센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초당파적이고 우리는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라든지 뭐 미국 그 인구조사국에서 오는 데이터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조사가 꼭 정책이나 뭐 그 선거 구획정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발표된 데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 미국은 점점 더 다양한 인종의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인종과 민족을 보통 보는데요. 이 인구조사가 이거는 미국인들을 본 거예요. 백인 또 그 히스패닉계 흑인 또 다른 아시아인입니다. 그리고 비히스패닉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미국이 변화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죠. 지난 50년 동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2020년에요. 즉 2020년을 보면 그 인구조사국에서 이 미국의 비히스패닉계 백인이 5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종과 섞이지 않은 백인을 얘기합니다. 이 수치가 그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본 숫자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백인의 수치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그 미국의 아시아인 또 미국의 히스패닉계가 그 2010년 이후로 약 그 미국의 그런 성장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반은 히스패닉계고요. 또 미국의 히스패닉계 인구를 보면은요. 한 6,200만 명이고요. 라틴계는 이제 그 미국인의 19%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서요. 그 또한 더 많은 인종이 복합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뉘앙스죠. 또 여기서 보이는 그런 변화입니다. 특히 어떻게 그들을 지금 아이덴티티를 정체를 표현하냐 하는 것입니다. 백인의 수는 줄어듭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 미국의 비히스패닉계 백인은 지금 한 2억에서요. 그래서 가장 큰 하나의 그런 인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인구는 2020년에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Sure. Yeah, no, thank you. I was wondering if I was going too fast, so I appreciate you letting me know. So thank you very, very much.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 인구조사국에서 나온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지금 인구조사에 참여했습니까? 인구조사국에서는 3억 3,140만 명이 달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숫자를 보고 했습니다. 3억 3,140만 그것은 한 10년 전에 3억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증가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결과로 말씀드린다면
그 히스패닉계 인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히스패닉계 인구는 이제 전체 미국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10만에 달합니다. 그 증가율은요, 23% 증가였습니다. 2010년 대비. 또 다른 중요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요, 미국의 흑인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한 약 4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12%를 달하고 있습니다. 흑인의 인구요. 또 흥미로운 것은요, 미국의 그 아시아 인구 또한 2천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인구층을 또 얘기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2천만 명 이상이고요. 또 전체 인구의 6%가 아시아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또 아메리칸 인디안 알래스카 토착 원주민이 230만 명에 달하고 약 1% 미만입니다. 0.7%고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백인이며 비히스패닉계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셨을 때 그 백인 인구가 5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비히스패닉계 백인의 인구가 500만 명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요, 이거 아셨습니까? 2020년 데이터에 근거하면요, 2010년에 대비해서 32개의 주에서 인구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에서 백인의 비히스패닉계 백인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다양성이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또한 그 주마다 또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더 다양한 인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0년 그 10년마다 하는 인구 조사에 의하면요. 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이거 아셨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저하고 같이 술 한잔 한다면 제가 사실을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치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요. 백인의 비히스패닉계 인구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DC에서 흥미롭게도요. 이 가장 큰 백인 비히스패닉계 인구가 이제 DC에서 증가했고요. 25%. 그리고 흑인 비히스패닉계 인구는요, 크게 증가했는데 그 39%가 증가했습니다. 그 워싱턴 DC에 최근에 보셨다면은 워싱턴 DC가 바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지난 20년 동안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유타주는요, 또 아이다호 주도 그 백인 비히스패닉계 인구가 크게 증가한 주라고 하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요. 그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인구조사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예, 여러분이 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일단 카운티별로 보겠습니다. 그 히스패닉계를 제외할 경우에요. 이 미국의 카운티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그 비히스패닉계 백인이 가장 큰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마다. 이 미국을 본다면요, 많은 지역에서 비히스패닉계 백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한 단일의 그룹으로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거의 인구의 3분의 1, 어떤 경우는 38%를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또 여러 카운티에서 다양한 그룹이 또 많은 인종을 보고 있는데요. 그 여기서의 오차율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샘플이 아니라 실제 수치이기 때문에 오차율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인구 조사국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두 번째로 가장 그 일반적인 인종 또 민족 그룹입니다. 여기에서의 그런 패턴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많은 경우에는 히스패닉계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흑인계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그 보통 그 2개 이상의 어떤 인종에 속하다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아니면은 미조리에서 또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이 미국의 중서부라고 하겠는데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시안인들이 많이 있는 데는 두 번째로 많이 있는 부분이 하와이에 많고 또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인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지역에 어떤 변화를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로. The other big story out of the 다른 census is 인구 not just the 조사국에서 racial 나온 and ethnic 중요한 diversity of the 것은요, country, 민족과 but in 인종의 addition to that, 다양성뿐만이 it's the 아니라 places that saw growth 또 and the 이 places that saw decline. 인구수가 성장한데 인구수가 This map, 감소한 거를 also from the 보여주는 U.S. Census 것인데요. Bureau, 이것도 미국 shows 인구조사국에서 you where 나온 the U.S. 자료입니다. or the county 여기를 level 보면은 population 카운티 수준에서 in 볼 the country 때요. 이 fell 미국에서 and where it grew. 어느 The 카운티에서 orange, reddish 그 brown 인구가 counties are 감소했고 places that 어디가 saw 증가했는지를 population 보여주는 decline, 것입니다. outright population 이 decline. 오렌지색은 인구가 The 감소한 green 걸 counties 보여줍니다. saw 녹색 population 카운티는 increase. 인구가 증가한 And 걸 one of the stories 보여줍니다. of this census 지금 is 이 that the nation 인구조사에서 has 중요한 become more 스토리는 urban. 이 그 Rural 미국이 places 점점 더 lost people, 수도권으로 된다는 urban 것입니다. places, urban counties 비수도권 and suburban 지역의 counties 인구가 gained 감소한다는 people. 것입니다. And that's also mixed in 이게 with the 상당히 그 story of 흥미로운 diversity 것인데요. 이 because in many of 다양성을 these 또 places, 의미를 합니다. in 많은 Texas, for 지역에서 example, 텍사스의 cities like 경우에는요, San Antonio, 뭐 Dallas, 산안토니오, and Houston 달라스, 또 have 휴스턴 grown more 같은 diverse, 경우에는 and not just 굉장히 as in 다양해졌습니다. more 인구층이. Hispanics, 그 but also more 히스패닉계뿐만이 Latin 아니라 Americans, more 흑인도 Asian 또 Americans, 아시아인도 a more 많이 diverse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더 population 다양성 있는 그런 overall. 카운티가 되었다는 Here's another 것입니다. little 그 factoid in case you didn't know, 지역이요. because I think it's 또 easy to 하나 know factoids 여러분들이 for you. 그 잘 모르실 수가 Is 있는데요. that 또, the nation's black population? Do you 또 know which 미국의 state has the largest black 또 population in the 흑인 country? 인구가 또 변화가 You might 있었습니다. think 미국에서 someplace 가장 in the 많은 인구가 southeast, 어디가 but 있으라고 actually it's 생각합니까? Texas. 남동부라고 And 생각할 Texas also 텐데요. had the biggest 텍사스입니다. increase in its 텍사스 black 주에서는 population of any state. 흑인 인구가 So 가장 Texas 크게 is a state with a 증가했습니다. very interesting 텍사스 주는 story 아주 over the 흥미로운 last 10 years, if 스토리를 not 지난 longer, 10년 that is 동안 beyond just 갖고 white and 있습니다. Hispanic, but 그 much broader 백인계 and a 또 reflection of the 히스패닉계만 national 증가한 story 것이 아니라 또 overall. 흑인이 또 텍사스에 많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인데요.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두 분의 다른 연사님이 계시기 Who are these 때문에요. speakers? Just kidding. 도대체 누가 말씀을 하겠다는 Yes, 겁니까? I'm almost finished. 농담이고요. Thank you. 거의 다 And 2 끝났습니다. minutes, 감사합니다. less than 2 minutes. 2분은 완벽합니다. 2분도 안 The 걸릴 것 multiracial 같습니다. population also 이 grew, and 다인종 this is the other 또 big finding is 인구의 that the 수가 Census Bureau found 증가했습니다. that 미국 그 34 million 인구조사국에서 Americans 얘기하면요. said that they are of 3,400만의 more than one 미국인이 race. 하나 That 이상의 is up 인종으로 from 9 자신을 million people in 표현하고 2010. 있습니다. And 그것은 look at how big that 2010년에 difference is. 비교해서 This is a 900만이 huge 증가한 change. 것입니다. Why 이건 is this 큰 change? 변화라고 Partly, 하겠습니다. 왜 이런 it's that the 변화가 Census 있죠? Bureau changed 그거는 the 미국 form or the questionnaire. 인구조사국에서 그 So the questionnaire 질문지를 is a little 약간 bit different. 바꿨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the census was 질문이 done 바뀌었고요. 두 online 번째는 largely, 또 and online 온라인으로 there 또 was more 많이 room, 조사를 there was 했습니다. more, the 온라인을 하다 Census Bureau 보니까 captured more 그 더 characters 많은 in open-ended 특징을 responses. 수집을 할 수가 Third,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the nation has 번째는요, been 이게 going through, 개방형 even 질문이었기 before everything that 때문이고요. happened 그리고 in 또 2020 with the pandemic and George Floyd killing, 20년에 또 the 조지 nation was 플로이드 already going 사망이 through 있었고 또 a 팬데믹이 growing 있어서 awareness of its 많은 identity. You could 그런 see that through 미국에서 ancestry tests 그 that people do. 자신을 또 어떻게 Also, 파악하는지를 the conversation 변화했습니다. around 뭐 race and ethnicity that 앵세스트라든지 happened during 뭐 the Trump 그런 걸 administration 조사해서 또 brought a lot 트럼프 of 정권 awareness and 하에서 and a 많은 seeking 그런 of identity on 인지가 the part of 도가 many Americans, and 있었습니다. all 많은 those 미국인들이 자신을 may be 보는 reasons why 그런 we see this 그 increase, in 좀 addition to people 의견이 just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saying that they are 있습니다. because they 그 are. They 똑같은 their children have said 사람들인데요. parent 자신을 is 인식하는 Hispanic 걸 and they say 다르다는 they're not 것입니다. Hispanic or white 뭐 or black. 히스패닉계, So there's a lot of 비히스패닉계, interesting gains. 흑인계, 그래서 아주 About half of 흥미로운 변화가 multiracial 있었고요. Americans are 다인종 Hispanic, 미국인의 that's 5. 반은 And 히스패닉계고요. most multiracial 그리고 Americans are 대부분의 white with 다인종 another race. 미국은 So that's an interesting 백인과 다른 connotation, 인종이 which of 속한 course has 것입니다. 뭐 implications for 아시아인과 how we look at the 백인이라든지요. population. 그리고 This is my 우리가 final 인구를 point. 어떻게 봅니까? A 이건 lot of the Census Bureau's 이런 results 많은 included findings 인구조사국의 결과는요. of racial and ethnic groups that overlap, 그래서 that are 이게 not mutually 중복되는 게 exclusive, that 많이 I've been 있다는 것입니다. presenting 이런 mutually exclusive 인종과 data so far. 민족으로요. But when you take a look at the 하지만 white 여러분이 alone in combination 이 population, that 백인만을 number is 본다면요, 235 그 million. 수치는 The white 2,350만 non-Hispanic single race 명, population was 2억 190 3,500만 something million. 명입니다. So the white 근데 이렇게 alone or 섞인 in 걸 combination 보면은 막 population 1억 actually 9천만 grew. 명인데요. Even though the share fell, but the 하지만 population of people who say they're white 그 in 차이가 some way or another did 백인이라고 rise, 하는 just like it did for Hispanics, 또 백인 blacks, Asians, 또 Native 뭐 Americans, all the 아시아인 뭐 different groups saw 미국은 좀 gains, 다양한 including 그룹이 white Americans alone in 증가했는데요. combination. 미국 백인만이다 Some other 하는 findings, 그런 백인 some of the 단도 race 또는 섞였다 하는 Americans is 것도 an interesting number. Many people say that the 증가했고요. race is something other than white, black, 또 or Asian. 두 And the 번째로 큰 black or 인종 alone in 기금은 combination 자신의 population 인종이 is 다른 actually 47 인종이라고 million. 말한 그런 7 million people more 사람이 than the black 4,990만 single 명이고요. race 흑인 non-Hispanic 단독 population. 또는 그런 복합 Again, taking 인구는 into account the ways in which 4,690만 명에 Americans see their identity 이르렀습니다. results in a 미국인이 different 자신의 calculations of 정체를 좀 numbers for the 다르게 본다는 population 것입니다. overall. I'm going to end there. You can 제가 find our 여기서 work at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pewresearch.org. 그 And of course, any questions you pewresearch.org에 have, feel free to reach 가시면은 out to 여러 me. 많은 My contact information is 정보를 here. 받으실 수가 Or 있습니다. 저에게 Julia, 또 아무 the 때나 communications 연락을 associate, is 하십시오. joining me here. 저나 또 My apologies 줄리아가 for going over a little bit, 커뮤니케이션스 but I hope that 직원인데요. this was helpful and 연락을 look 하셔야 forward to 됩니다. 여러분에게 questions. 조금 Thank you.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기대합니다. 미스터 로페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어, 자료였고요. 그 브레넌 정의센터의 유릿 루덴스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there? 루덴스키님 계십니까? 들리세요? There you are. Welcome. Thank you and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유릿 루덴스키입니다. 저는 브레넌 정의센터 브레넌 센터 포 저스티스의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초당파 비영리 단체고요. 저희는 어떤 개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거구 획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그런 평등한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하원들 또 상원들이 저희를 대표합니다. 또 지자체에서 대표하겠죠. 시의원이라든지 카운티 위원회 또 교육부에서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모든 그런 그 선거구에서는 동일한 숫자의 인구를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인구가 변하기 때문에 전체 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인구의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요. 마크이 조금 전에 보였듯이요. 그 선거구도 또한 정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등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구 조사에서 보여주는 그 데이터는요. 또 지역적인 그런 빌딩 블락은요. 이런 이 정치적 힘을 또 행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거 구획정이 10년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가 바로 끝난
후에 일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음 몇 달 동안 정치적인 경계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주 차원에서 지방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선거구획정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또 인구의 변화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한 선거구에서 동일한 숫자의 인구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선거구의 인구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또 흑인 또 라틴계 또 비히스패닉계 미국의 원주민 아시아인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종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을 대표하는 상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각 주에서 이게 상당히 그 당파적인 것이며 것입니다. 그 주 정부마다 다른데요. 주 차원에서 그들이 어떤 여당을 차지하는 그런 당이 그 야당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리맨더링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일반인의 그런 인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리한 그런 선거 구획을 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인구에는 무관하게. 그래서 게리맨더링의 그 목적은 힘을 가진 당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표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당파적인 게리맨더링이죠. 한 당이 어떤 그 다른 야당의 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종적인 게리먼더링입니다. 이런 유색 인종이 계속 한다는 거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게 그 주 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힘을 갖는 것입니다. 게리맨더링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반 인구의 그런 원하는 것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죠. 게리먼더링이. 그것은 바로 그 상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반인이 원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게리맨더링이 그것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더 많은 그런 유권자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게리맨더링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이 도구가 상당히 굉장히 세련되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각각의 그런 그 한 가구가 어떻게 투표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투표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선거 구획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투표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대선이건 아니면 중간 선거해건 지금 백악관을 장악하고 아니면은 뭐 그 지역에서 그 상하원이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게리맨더링의 위험을 증대하는 데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정당이 그 과정을 완전히 통제할 경우에 주 정부에서 통제를 할 때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한 주에서 그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산돼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주의 인구가 변할 경우입니다. 이런 세 개의 요소가 현존할 때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브레넌 센터에서 아주
주목하는 주는요,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입니다. 이 세 개 게리맨더링에 대한 세 개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최고의 솔루션은 그 선거구획정을 독립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동기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그런 정치인에 비해서. 하지만 2021년에 선거구획정 과정이 이미 시작이 돼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갖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구, 콜로라도 지구, 그리고 또 미시간주, 또 아리조나주는 이 독립적인 선거구획정 위원회를 활용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가 있지만 그런 위원회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게리맨더링의 해결책은 보호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호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선거구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어떤 식으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양당을 다 포함을 합니까? 민주당, 공화당? 예, 저희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화당,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또 민주당, 공화당에 속하지 않고 뭐 독립당이라든지 그 독립적인 사람 아니면 어떤 자기가 어느 정당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위원을 선택하는 것은 당파적이면은 안 됩니다. 정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위원들이 스크리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뭐 로비스트도 아니고 과거의 정치인도 아니고 또 정치에 나서는 사람들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면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익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그 독립적인 위원회의 아이디어는 그들이 점점 더 어떤 그 대중의 원하는 걸 일반인이 원하는 것을 대표한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그런 그 선거의 결과를 그 도출하려는 것보다는요. 게리맨더링이 그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죄송한데요. 그 지금 미스 맥커디에게 좀 발표를 가도 되겠습니까? 그분은 11시 45분에 바로 떠나야 됐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표를 방해해서요. 저씨가 제슬린 맥커디에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십 컨퍼런스 에듀케이션 펀드 컨퍼런스 리더십 컨퍼런스 교육 기금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제슬린 맥컬디고요. 저는 그런 정부 업무 담당의 지금 부사장, 부회장 대리입니다. 리더십 컨퍼런스 교육 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220개의 그런 인권 단체, 민권 단체들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그 투표권에 대한 또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종차별주의를 막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의 목소리가 다 들려야만 합니다. 지금 의회는 반드시 존 루이스 투표권법을 또 인권법을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두 개의 중요한 투표권법에서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그 연방 하원들은 만나서 우리의 그 투표 자유권을 습니다. 업데이트된 존 루이스 그 투표권 법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그런 하원들의 노력과 또 민권 옹호자들이 어떤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다. 그 투표권에서 계속 인종차별주의를 막은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상하원위원회에서는 12명의 증인을 불렀고 수백 시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반투표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유색 인종 투권 투표를 막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법은 모든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런 대법원의 그런 헌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월요일에 그 법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그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여러 보고서를 기록을 위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10개 주에서 같이 공동 연구한 것이었는데요. 저희 민권단체와 같이 일했고 또 저희의 동맹과 같이 일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 앤 루이스 법을 또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가 이런 그 쉘비의 결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인종차별주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쉘비 카운티에서는 그 투표권법의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법무부에 그거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에서 어떤 유색 인종 또 미국 그 원주민들이 투표를 못하도록 많이 그런 차별적인 것을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서 또 지구에서 많이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또 의회에 그런 오래된 공식을 현재의 상태에 맞추도록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저희는 의회에 아주 강력하고 그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걸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원에서 존 루이스 법을 다음 주 화요일 날 투표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운동을 아주 긴밀하게 추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에게 이 법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의회에서 그 피플 액트를 또 통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그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원에서 어떤 협상을 위해서 지금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이 나고 있는데 상원에서의 선거는 9월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종이 뭐건 배경이 뭐건 우편번호가 무엇이건 우리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중에 또 엄청나게 많은 수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하원들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 두 개의 투표권 법을 통과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스 맥컬리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지원을 하원에서 받았는지요. 존 루이스 투표권 법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유사하게 그런 상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피플 액트는요. 약간 그 협상이 있는 그런 법안인데 어떤 협상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 시점에서 하원에서요. 존 루이스 그 투표권법에서는요. 216의 그런 공동 스판서가 있습니다. 217명입니다. 지금 한 분이 오늘 오전에 통과됐고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리고 실제로 예, 또 상원에서 2명이 또 최근에 피플 액트에서 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은 다 50명의 상원 의원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화당은 상원은 한 번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투표권이 지금 당파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권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파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당파적인 것입니다. 초당파적인 것을 당파적인 것으로 공화당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잔 루이스 투표권 대법을 본다면요. 그 업데이트된 공식을 보면은 몇몇 주에서 지금 그 유리가 얘기했지만요. 그 브레넌 센터에서 얘기했듯이 그 몇몇 남부에 있는 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루이지애나주, 알라바마주, 미시시피주, 또 알래스카주, 물론 남부에 있는 주는 아니지만요. 알래스카 주에 그 언어적으로 소수인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잔 루이스 투표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또 뉴욕주, 또 텍사스주 그렇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그런 관할권이 여기에 커버가 되는데요. 그 투표권법에서 또 다른 주에서는 이 전체 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는 카운트지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유리 루딘스키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발표를 끝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게리맨더링을 막는 이유는 아주 강력한 보호망, 범적인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 구획정을 이런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투표권법은요. 지금 말했듯이 그럼 유색 인종 커뮤니티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그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아저씨 대법원은 또한 결정하기에 그 연방법은 그런 당파적인 게리맨더링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원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는요.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법안은 아주 중요한 도구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거구 획정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지역 사회가 공평하고 효율적인 그런 대표성을 보장을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툴은 선샤인입니다. 게리맨더링은 바로 어둠의 조합니다. 어떤 정치력만 어떤 비하인드 도어에서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할수록 게리맨더링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런 정치적인 액터들이 가장 게리맨더링을 범할 그런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인구조사국의 인구조사 결과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변화했고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인종, 다민족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가 아니라 이제 현재가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제도가 그런 현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미국의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아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익 그런 정치인들, 우익 공화당원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흑인, 라틴계, 아시아인들 또 미국 원주민들의 어떤 크게 투표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지역사회의 정치력 성장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익파에서 그 동등한
그런 평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거에서 그걸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성인만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8세 미만의 아동, 미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인구로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거를 할 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익에서 계속 이거를 지금 밀고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런 식으로 옮겨서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표성을 줄이는 것은 유색 인종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라틴계, 흑인계, 아시안계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나 제 동료가 그 작성한 보고는 바로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인종 차별주의가 바로 이 우익에서 제공하는 거에 너무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를 다 대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인만을 치는 것이 아니라요. 선거구 획정을 할 때 그 첫 번째는 대부분의 주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주사에 포함되는 게 빠졌습니다. 조지아주하고 텍사스주에서는 지금 주 전반적으로 이 주 의회가 선거구 획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또 조지아주에서는 법을 바꿔야만 이런 관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주에서는 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0년의 인구 조사에는 시민권 유무를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려고 했죠. 그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지만 법원에서 그거를 막았습니다. 시민권 수단.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국에서는 그 각 주별로 비시민권자의 인구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개방적으로 그 공화당 주에서 지금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헨리에타 버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본인과 마크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헨리에타 직접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순이타, 마크 말씀하시기를 그 오차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구 조사에서요. 하지만 윌버 라스가 이제 국무장관일 때요. 그 트럼프 행정부 때요. 그래서 그때 많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인구 조사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시민권 유무를 할 때. 그래서 이것은 또 마크하고 유리탄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비시민권자가 이 인구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헨리에타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노력이 팽배했습니다. 시민권 질문을 인구 조사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질문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게 많은 그 언론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인구조사에 참여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시민권자들이요. 뭐 또 추방을 또 초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구조사국에서는 이런 그 모든 조사 후의 모든 분석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분석은 했는데요. 지금 최소한 2010년과 그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인구 조사 후에 누가 이 조사에 참여했는지 참여 안 했는지를 그 분석하는 게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죠. 지금 현재까지 지금 그 감소가 또 얼마나 있었는지 그렇게 비시민권자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하지만 인구조사국에서 그런 조사 후의 분석이 있을 것입니다. 히스패닉계를 본다면요. 저희가 6,200몇 명 이상이 들어갔었는데요. 그것은
what the population estimate in 지금 2019 had 2019년에 for 비해서 that 100만 population 명이 going 더 into the 늘었다는 2020 census. 것입니다. So 2020년 I think that 인구조사에 part of 참여한 this 인구가 remains to be seen, but it 그건 좀 looks 두고 like 봐야 할 the count was higher 문제지만요. than the Census Bureau 그 was projecting with its own 인구조사는 population estimates back 인구조사국에서 when it began in 실제로 2020. 2019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유리, 첨언하실 거 있습니까? 지금 마크이 얘기했듯이요. 저희가 또 이해도도 동일합니다. 지금 좀 너무 이르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더 많이 세워졌는지 아니면은 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인구조사국의 어떤 예측인데요. 근데 지금 나온 것이 좀 약간 일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선거 구획정에 누가 뭐 시민권이고 어디에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양한 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걸 볼 때 유색 인종이 어떤 위협의 대상으로 백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요. 또 누가 시민권이고 누가 시민권자가 아니냐는 걸 볼 때요. 누가 그 평등한 대표성에 포함이 되는지, 누가 투표를 하고 있고 또 누는 그런 투표를 하는데 투표장에 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지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정치력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점점 다양한 인종의 국가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공화당에는 어떤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지금 게리맨더링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그 자체가 점점 좁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마리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을 잘못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마리반. I will move on. I have 계속 진행할게요. 제가 지금 자야 파트마납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마크에게 질문하는데요. 또 인구 증가가 출생과 이민을 해서 어떻습니까? 히스패닉계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전반적으로 인구의 반을 차지했는데요. 히스패닉의 인구는 출생에서 나왔습니다. 이민보다는요. 하지만 아시아계 미국은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이민자로 출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뿐만이고요. 또 하지만 제일 큰 그룹이고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출생이 이민보다는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히스패닉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국 여성의 그런 출산율이 줄어들었는데요. 또 새로운 이민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뭐 1990년대에 비해서 친척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구 증가율은요, 출산율에서 많이 있고요. 또 노령화도 또 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또 감소고요. 호해 질문해 주시죠. 호해 마시아스. 호해 지금 음질이 안 좋습니다. I will ask Jorge's question. 제가 호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원들이 그런 유색 인종의 투표권에 대해서 투표권을 얼마나 더 위험하게 하는지요. 그리고 2024년에 또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정치적으로 뛸 것이
뛴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정치적인 무대에 뛰는 것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 대선 후에 바로 그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의 그 승리에 많은 중요한 주에서 크게 큰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공화당원들이 일부 지역사회에서 그런 투표를 더 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노력이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존 루이스 투표권 법이 통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 피플법을 중요합니다. 지금 주에서 어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different electorate that is not 다 fully 해- representative. 그런 우리 모든 지역 사회를 대표하지 않는 상하원을 뽑는 것, 또 정치인을 뽑는 것을 막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의 그런 그 우익 공화당의 그 노력은 계속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그런 특정 인종의 정치력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마크,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인구조사국에서는 현재 이 통합된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루는 지역사회, 아시안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또 뭐 멍이라든지 또 한국 지역사회에서 언제 우리가 이런 통계 자료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기사를 쓸 때요. 정말 훌륭한 질문인데요. 최소한 이렇게 자료를 받기까지 1, 2년이 걸리는데요. 그 2020년에 인구조사국에서는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히스패닉계, 아시안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흑인계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흑인의 또 출신도 있습니다. 많은 흑인은 자기가 자마이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제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을 볼 때요. 또 미국에 태어난 또 흑인도 그런데요. 하지만 그걸 보기까지는 한 1, 2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그 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미국 조사의 그런 조사입니다. 그 커뮤니티 조사인데 그게 9월에 있는데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아마 실험적인 데이터 수집이 아마 12월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부적인 지역사회의 그런 인구층을 보기 위해서는 2021년이 아니라 아마 내년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칼릴 압둘라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유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칼릴 질문해 주시죠. 제가 질문을 대시하겠습니다. 칼릴의 질문요. 유리, 만일 연방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주법을 지금 이미 실행된 법을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전문성이 그 선거구 획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선거구 획정에서는 연방법이 통과가 됐다면요. 그 지구법이 그것이 그 법원에서 그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요. 만약 그 선거구 획정이 정하기 전에 이 연방법이 통과되는 게 가장 유익하겠죠. 그게 아마 9월 중순에 그래가지고 아마 가을부터 시작이 돼서 겨울까지 갈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 선거구 획정 지도가 있더라도 지금 새로운 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그것이
어떤 그 기존의 법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샌드로부터 마지막 말씀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연사님들을 납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30분 정도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정말 훌륭한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미국 원주민 인구가 성장했고 전통 역사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2010년에서 2020년에 크게 성장했습니까? 그리고 또 뭐 그 또 인터래셜의 또 그런 것을 또 인종 간의 결혼에서 또 그게 나온 것입니까? 그게 뭐 타인종 간의 결혼이 증가해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입니다. 미국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수를 본다면요. 그 증가는 아주 조금 했습니다. 220만 명에서 230만 명 아주 조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10년보다 증가율이 좀 더 줄었습니다. 이건 0.7%를 차지하죠. 그 타인종 간의 인종 간의 그 결혼이 계속 10년 동안 올라 있습니다. 한 그 4분의 1의 히스패닉의 그런 그 부분은 그랬고요. 또 3분의 1도 아시안이 아닌 결혼한 것입니다. 제일 큰 그런 인종 간의 결혼은 그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흔하고 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종 간의 결혼이 타인종 간의 결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달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신호라고 봅니다. 미스터 루덴스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에트닉 미디어에서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우익 그 운동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런 투표를 막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또 누구를 그런 그 선거구 획정에 포함을 하는지요. 그걸 좀 읽습니다. 지금 그 많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요. 그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사를 다뤄야 될지요. 이 많은 분들은 이런 선거구 획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이슈는요. 그 어떤 이 두 개 정당의 그런 투쟁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투쟁. 뭐 빨간 팀, 파란 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로 다 나눠지는데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공화당, 민주당으로 그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요. 뭐 빨간 팀, 파란 팀이라든지요. 학교가 어떻게 기금을 받고 또 소셜 서비스가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선거구 획정에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지만요. 뭐 사람들이 스포츠에는 신경을 쓰지만 선거구 획정에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 사회에서 지역사회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우익의 공화당의 그런 어둠, 게리맨더링이 지금 많이 팽배하고 있는데요. 그걸 막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우리 자신들의 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관심을 보인다면은 게리맨더링 같은 행동은 더 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더 큰 문제를 자아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리더십 컨퍼런스 에듀케이션 펀드에서 공동 주최해준 이 브리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미스 맥컬디의 참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